무의식에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안정감 있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편하고 쉽게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사귀는데 나는 왜 그게 힘들까요? 만났던 사람들 하나하나 문제가 많고 나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별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한 번씩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가 짧은 이유에 6가지의 특징을 설명드릴 건데 정말 아주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기싸움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만 하면 좋은데 참 신기한 게 연락 문제나 혹은 돈 문제, 사랑 표현 문제로 기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더 연락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표현을 많이 하는지, 이런 기싸움은요, 나의 우월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매달리고 좋아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마음으로 나는 꽤 괜찮은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에 중독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이러한 대우를 해주지 않게 되면 은근하게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기싸움입니다. 너가 나를 더 원하잖아. 너가 더 잘해야지. 당연히 너가 나에게 더 잘해줘야 해 하는 마음인데요. 서로가 사랑하기도 바쁜데 기싸움을 하게 되어서 사소한 것들로 이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기싸움은 가치 싸움입니다. 누가 더 가치가 높은지 서열을 정하겠다라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그 안에는 서열을 더 높이 자리 잡고 싶은 우월감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서열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서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런 서열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열 지어지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서열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즉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은 연애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의 신념입니다. 나는 사랑을 하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30대 혹은 20대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의식에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연애가 힘들어지고 결혼도 힘들어져서 골드미스 혹은 비혼주의로 많이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의 연애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무의식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경우입니다. 마음을 다 주고 열정을 주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알고 또 좋은 시험 결과를 받고 싶은,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은 이런 의식의 마음이지만 무의식에서는 그동안에 열심히 해도 안 되었던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회피하고 싶어서 게으름을 부리거나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정말로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 내 자존감의 상처,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좌절감을 아주 크게 맛볼 것 같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오히려 임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시험처럼 연애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 그것이 제대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남들은 알콩달콩 이런 연애, 너무 부럽지만 엄두가 안 나는 마음, 나는 저렇게 사귈 수 있을까? 난 저렇게 이쁘게 연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과 의심, 그리고 이런 기싸움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런 기싸움의 법칙을 알게 되는데 결국에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곧 승자가 되고 이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고 싶지만 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결과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나지만 내가 성에 차지 않아서 연애로 이어지기가 어렵기도 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외부 조건은 좋은데 이성으로 끌리지 않아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여러 가지가 조건들은 좋은데 이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기 힘든 마음이 듭니다. 내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정말 사랑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기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대감과 혐오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게 되면 이성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생긴 다량의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생기게 되죠. 아무리 좋은 이별을 해도 헤어진 상황,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아름답게 미화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똥차였어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프레임과
이성에 대해서 나중에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이라는 생각, 즉 그들을 공격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랑이 될까요? 공격자와의 사랑, 어쩌면은 공격받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도 한 발 빼는 연습을 해야 하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대비책 혹은 공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적대감과 혐오, 방어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바람을 피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상대방에게 시큰둥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스스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런 상황들,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높은 이상향과 환상, 현실성 자각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상형이 좀 높은 경우입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이지만 기준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탄탄한 몸매에 무쌍의 연예인 박서준 같은 사람이 좋아. 그리고 너드였으면 좋겠어. 여사친도 없는 사람, 그리고 유흥을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상형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압니다. 이상형은 이상형뿐이라는 거. 그리고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과 대부분 만납니다. 의식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아쉽다. 키가 조금만 컸으면, 그리고 조금만 살이 빠졌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이지만 희한하게 그 이상형은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의 단점을 콕콕 집어내게 됩니다. 아쉽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유흥을 좋아하면 유흥까지 좋아하네? 라고 연타를 맞은 기분입니다. 이상형이 어느 순간 기준선이 되기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만나는 기분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하나 생각했던 부분으로부터 어긋나게 되면 이별을 생각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기준선, 이상형은 이상형뿐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가 생각한 견고한 이상형. 신기하게 이별을 겪으면 이런 이상형적인 부분들이 더욱 늘어납니다. 다시는 그런 이별을 맞이하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그때 그러한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1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가지의 기준선 혹은 그 두세 배의 기준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결점의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과연 존재하기나 하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할 거란 100%의 확신은 또 없죠. 이런 경우는 환상에 살고 있는 것이기에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나 또한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은 단점이 있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틀 안에 집어넣는 것 또한 환상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환상은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모습 혹은 30대의 모습들을 환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환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맞춰가게 됩니다.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환상을 쫓는 경우가 상당수 더더욱 많습니다. 한 번씩 환상에 어느 정도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기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과의 타협이 없으면 연애가 어려워집니다. 5번째, 가정사입니다. 가정에서의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불합리할 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엄마의 삶이 무척이나 힘든 분들은 엄마의 감정이 전이가 되어서 딸들은 그 감정을 수용하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견딘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감정선을 풍부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이 현상으로 남자에 대한 부당함, 남녀 상황에서의 불합리함을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라게 되면 연애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혼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수록 연애도 쉽지 않은 경험을 합니다. 나에게 다 맞춰주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좋지만 그런 경우가 없게 되면 나의 적대감을 가진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살게 됩니다. 엄마의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 엄마와는 다르게 살아야 해 하는 마음은 그러한 적대감을 더욱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6번째는요, 상대로 덕을 보려는 마음입니다. 30대가 되면 상대에게 덕 보려는 마음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남편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말들을 들으면 내 마음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건을 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사실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덕 보려는 마음은 바란다는 이야기가 되고 무언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은 내가 주려는 마음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0대의 연애는 쉬운데 30대의 연애, 40대의 연애가 어려운 이유는 조건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의식 관점으로 보면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랑을 하지만 30대는 사랑을 가장한 결혼을 위한 연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30대에는 내가 하는 연애가 진짜 연애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보는 연애, 물론 결혼 잘하고 부유하게 살고 편하게 살면 좋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그런 외부 조건이 없어도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나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 사람만 믿고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500억 정도로 가진 자산가라면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외면도 외면이지만 내면을 많이 보게 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것 혹은 인간성을 더 살펴보게 되겠죠.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근접한 사람을 만나서 용기 내서 사랑하시길 바랄게요.